과자 몇 개 좀 먹었다고 새벽에 엄마를 쫓아내. 아버님, 그건 제가. 어머님이 갑자기 자고 간다고 하셔서. 저도 예민해져서요. 당황해서 새벽에 내보냈다고 어디 나한테도 똑같이 해보거라. 맨날 웃으면서 너네들 부탁 다 들어주고 잔소리 한번, 화 한 번 안 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손주만 봐주시고 가시면 되지. 눈치 없이 굳이 자고 간다고 하시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오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다.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사 불러서 이 집 팔아버릴 거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를 망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너네같이 불효자식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나는 지금까지 가족이니까 참고 견뎠지만 오늘로 끝이야.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어.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하라고? 여태까지도 내가 많이 참아왔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너네들은 갱생이 안 돼. 그리고 여준이 너도 내가 그렇게 키웠어?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 순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내가 볼 때는 너의 잘못이 제일 크다. 네 아내가 엄마를 부려먹고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무시하겠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강성무 씨입니다. 성무 씨는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은퇴 후 화물차 운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패여 있었지만 아직도 굽지 않는 어깨와 단단한 손에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무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63세인 아내 이현정 씨였죠. 몇 년 전부터 현정 씨의 몸에는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무릎과 허리가 시큰거렸고 귀도 점점 잘 들리지 않았죠. 그래도 현정 씨는 남편에게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보,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성무 씨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 일을 나가기 전에 아내의 무릎에 파스를 붙여주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가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그런 성무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7세인 강여준이었죠.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35세인 아내 윤세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평소에는 가족처럼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거리낌 없이 부탁을 하는 타입이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우리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둘 다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이런 부탁이 시작된 건 손자가 태어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죠. 아이가 아플 때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심지어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도 현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손주를 예뻐하시니까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현정 씨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 알겠다. 언제까지 가면 되겠니? 현정 씨는 몸이 아픈 것도 참아가며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었죠.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끌고 아이를 업고 재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들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퇴근해서 돌아와도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보챘죠? 요즘 낮잠을 안 자려고 해서 힘드실 텐데. 이런 식으로 힘들었을 거라는 추측만 할 뿐 정작 감사 인사는 드물었죠. 그래도 현정 씨는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뭘. 하지만 성무 씨는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자주 여준이네 가는 거 아니야? 몸도 아픈데 무리하지 마요. 가끔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야. 아직도 며느리가 우리를 불편해해서 내가 조금 신경 써주려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며느리를 잘 챙겨줘야 우리 아들도 편하지 않겠어요? 힘든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관절염으로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서서 하려고 해. 성모 씨는 아내가 자꾸 무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끔하게 말하곤 했죠. 여준아, 너희 엄마 너무 부려먹지 말거라. 아빠,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 그야 너네들 부담 안 되게 하려고. 좋게 좋게 말하는 거지 나이가 몇 갠데 그걸 아직도 모르니? 그리고 엄마 몸도 예전 같지 않은 거 알잖아. 아빠가 왜 그러세요? 엄마가 싫어하시면 안 오시겠죠. 저희가 억지로 부른 적 없어요. 억지로 안 불렀다고? 너희가 부탁하면 엄마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니? 에이, 아빠. 엄마 성격 아시잖아요. 워낙 손주 사랑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아들은 이런 식으로 둘러대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성모 씨가 더 답답한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뭐라 하지 말아요. 당신이 지금 청춘인 줄 알아? 이제는 몸 생각해야지. 정신 좀 차려 집안일도 쉬엄쉬엄 하고. 그리고 걔네들도 이제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의지하면 어떡해?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나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답답하면 다른 거 해. 왜 굳이 힘든 일만 골라서 해?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성모 씨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일에 앞장서서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정작 자기 가족 문제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저희 출장 가야 해서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어. 몇 시에 데려올까? 전화를 끊은 후 현정 씨는 성모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여준이네 가야 해. 또?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잖아. 정말 이러다가 몸 망가지겠어. 관절염도 심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성모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것도 보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성모 씨는 속으로 걱정했지만 완고한 아내와 철없는 아들 사이에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평소와 같은 톤의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전에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현정 씨는 평소처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정 씨는 손자를 돌볼 준비를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밥은 냉장고에 준비해뒀고요. 기저귀랑 옷도 다 준비했어요. 응, 알겠어. 빨리 가. 그럼 저희 늦게 들어올 테니까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와 아들이 나간 후 현정 씨는 혼자 손자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손자가 더 보채는 날이었죠. 아마 날씨가 흐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현정 씨는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참아가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업어주고 재워주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끊임없이 달래주었죠.
오후에는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정 씨는 당황했지만 혼자서 해결해야 했죠.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계속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현정 씨의 허리와 무릎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오후부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하더니 점점 세게 내렸죠. 며느리와 아들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는 어땠어요? 오후에 열이 좀 났는데 지금은 괜찮아. 아, 그러셨구나. 며느리는 그 말만 하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죠. 현정 씨는 창밖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오늘 자고 가도 될까? 시간도 늦었고.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네? 자고 가시게요? 며느리는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저희 방도 없는데 어머니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저쪽 방에서 자면 안 되겠니? 아, 거기는 죄송한데 또 치우고 해야 돼서요. 차라리 어머니도 편하게 들어가서 주무시지 그러세요? 근데 내일도 또 아침에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가는 게 낫지 싶다. 며느리는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거실 소파에서 주무세요. 며느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정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온몸이 아팠죠. 특히 무릎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씻고 나와서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아이 장난감이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요? 현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정리할 틈이 없었거든요. 아이가 계속 보채서 정리를 못했네. 아이가 보챈다고 해서 집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으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내일 또 정리해야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고 간다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집까지 어지럽혀져 있으니 더 짜증이 난 거죠. 현정 씨는 약간 당황스러웠죠. 하루 종일 아픈 손주를 돌봐줬는데 고마운 소리는 듣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듣다니 말이에요. 내가 치울게. 에휴, 됐어요. 내일 제가 할게요. 피곤해서 죽겠는데 이것까지.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정 씨는 소파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파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내가 자고 가는 게 그렇게 싫나? 밤이 깊어지자 현정 씨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도 잠이 들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저녁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체력 소모가 심했던 거죠. 현정 씨는 부엌을 살펴봤지만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탁자 위에 과자 봉지가 하나 놓여 있는 게 보였죠. 조금만 먹어야지. 현정 씨는 조심스럽게 과자 봉지를 열어서 몇 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부스럭 부스럭. 아무리 조용히 먹으려고 해도 과자 소리가 났죠. 그 소리에 며느리가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잠시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말이죠. 그리고 현정 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현정 씨는 과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조금 먹고 있었어. 시끄러워서 깼니? 미안하다. 어머님, 왜 허락도 안 받고 남의 집 물건을 마음대로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정 씨는 좀 당황스러웠죠. 과자 몇 개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안하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 어머님, 저희 집 과자도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허락도 없이 남의 걸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자 몇 개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현정 씨도 조금 기가 막혔습니다. 몇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하듯이 남의 걸 함부로 드시면 어떡해요? 도둑질이라니, 그리고 남이 거라니, 말이 조금 섭섭하다. 현정 씨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섞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허락도 안 받고 남의 걸 가져다 먹는 게 뭐예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부터 자고 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 과자까지 먹고 있으니 더 화가 난 거죠. 며느리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고 가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다 몰래 훔쳐 드시기까지 하시네요? 아무리 자식집이어도 그렇게 쥐새끼 마냥 몰래 드시면 안 되죠. 세라야, 하다못해 여기서 진짜 남이 와서, 손님이 와서 과자 먹었어도 너처럼 말은 안 하지 않겠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니? 아휴, 됐어요. 오늘 그만 얘기하고 차라리 지금 집에 돌아가세요. 아직 새벽 2시밖에 안 됐네요. 현정 씨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가라고? 새벽 2시에?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 얼굴 더 보고 있으면 저도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점잖게 말씀드릴 때 그냥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현정 씨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끝내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가주세요. 현정 씨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현정 씨는 우산도 없이 비 오는 새벽거리로 나섰습니다. 문은 곧바로 닫혔고 다시 열리지 않았죠. 한편 성무 씨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화물량이 많아서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 되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성무 씨는 아내가 아들 집에서 편안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서 화물차의 헤드라이트가 길을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성무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 누군가가 비에 젖은 채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죠. 새벽 이 시간에 이런 비 속에서 걸어오는 사람이라니. 성무 씨는 속도를 줄이며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무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비친 모습은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옷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죠. 성무 씨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자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현정 씨는 성무 씨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죠. 여보, 현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무 씨는 급히 아내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 시간에 혼자 걸어와? 우산도 없이. 여보, 미안해. 현정 씨는 남편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무 씨는 아내를 차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히터를 틀고 아내의 젖은 몸을 감쌌죠. 무슨 일이길래 설명 좀 해봐요. 성무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현정 씨는 처음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기만 했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이 시간에 비 맞고 혼자 걸어오는데. 성무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정 씨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손주를 돌본 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장난감 정리 때문에 들은 핀잔, 그리고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도둑 취급을 당한 일까지. 새벽 2시에 나가라고 했어. 과자 몇 개 먹었다고. 성무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솟았죠. 과자 몇 개 먹었다고 도둑 취급을? 하루 종일 손주 돌봐준 사람한테? 여보, 진정해요.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새벽에 비 맞고 쫓겨난 게 진정할 일이야? 성무 씨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들 집에 가서 따져봐야지. 가만히 안 놔둘 거다. 안 돼. 여보, 더 큰일 날까봐. 현정 씨는 남편을 말렸지만 성무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죠. 성무 씨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차를 거칠게 세웠습니다. 괜히 나 때문에. 당신은 차에서 기다려. 성무 씨는 차에서 내려 아들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죠. 연거푸 3번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죠. 급히 옷을 걸친 모습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왜? 며느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무 씨는 며느리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왔냐고?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너희들 오늘부로 내 자식도 내 며느리도 아니야. 네? 갑자기 무슨? 엄마를 새벽 2시에 비 맞히며 내보낸 너희가 할 말이냐? 성무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며느리는 당황했죠.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때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뜬금없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여준아, 너도 나와봐. 아버지,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너희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요. 집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셨지? 집에? 너희 엄마가 새벽 2시에 비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네 아내가 엄마를 쫓아냈다. 심지어 과자 몇 개 먹었다고 도둑 취급하면서 말이야.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열어 변명을 시작했죠. 아버님, 그건 제가. 어머님이 갑자기 자고 간다고 하셔서? 저도 예민해져서요. 당황해서 새벽에 내보냈다고 어디 나한테도 똑같이 해보거라. 맨날 웃으면서 너네들 부탁 다 들어주고 잔소리 한번, 화 한 번 안 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성무 씨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손주 봐달라고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손주만 봐주시고 가시면 되지. 굳이 자고 간다고 하시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무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절대 부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 아내를 도둑 취급하고 새벽에 내보낸 너희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다. 성무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내가 사준 거지?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 집도 사주고 결혼 자금도 주고. 아버님, 그런데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너희와는 더 이상 가족일 수 없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다. 성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사 불러서 이 집 팔아버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하세요. 저희를 망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너네같이 불효자식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성무 씨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이니까 참고 견뎠지만 오늘로 끝이야. 너희가 먼저 선을 넘었어.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하라고? 여태까지도 내가 많이 참아왔다.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너네들은 갱생이 안 돼. 그리고 여준이 너도 내가 그렇게 키웠어? 오늘부로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관리했어요. 내가 볼 때는 너의 잘못이 제일 크다. 네 아내가 엄마를 부려먹고도 가만히 있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무시하겠니? 아버지,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할 것도 볼 일도 없어. 내일 아침부터 집 매매 절차 들어갈 거야. 성모 씨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 비워라. 더 이상 내 돈으로 산 집에서 살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부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리고 성모 씨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뛰어나와 소리쳤지만 성모 씨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정 씨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이제 다 끝났어. 성모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 아들 집 앞을 떠나면서 뒤에서는 아직도 아들과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모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모 씨는 말 그대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문의드립니다.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성모 씨는 아들 집 주소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각하고 싶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라도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는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 가족이 살고 있지만 집 명의는 제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비올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모 씨는 현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현정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현정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성모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자. 자식놈들 키워봐야 하나 쓸모없어.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집을 파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그래, 벌써 매수자도 나타났어. 다음 주에 계약한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준아, 이미 늦었어. 내 아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아버지,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너희 월급으로 월세라도 얻어서 살아라. 성모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발. 여준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것도 못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아들 가족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성모 씨는 집이 팔리는 것을 확인한 후 현정 씨와 함께 조용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정아, 우리 작은 집으로 이사하자. 작은 집? 응,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로 말이야.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병원도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집줄이면 당신도 집안일하기 편할 거야. 성모 씨는 아들 집을 판 돈으로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2인 가구에 딱 맞는 크기였죠. 무엇보다 현정 씨가 다니는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성모 씨와 현정 씨는 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조용하니까 좋네. 현정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성모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때문에 아들하고도 멀어지게 됐는데
답답한 아내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네요. 성무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인생 짧잖아? 그 후로 성무 씨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산책을 하고 현정 씨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죠. 성무 씨도 무리한 새벽 배송 일을 그만두고 가끔씩 단기 일만 하면서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뭐 할까? 글쎄,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이나 갈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현정 씨에게는 그동안 그리웠던 평화였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는 불안감도 없었고 무리해서 손주를 돌보느라 몸이 아픈 일도 없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준아, 사과는 내 아내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세라가 아직 아직 뭐야?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준아, 내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성무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성무 씨와 현정 씨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현정 씨는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성무 씨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죠. 무엇보다 좋은 건 현정 씨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관절염 증상도 완화되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죠. 여보,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저녁 현정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누군가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 나도 그래. 당신이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성무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손주는 안 그리워요? 현정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 그립긴 하지. 하지만 내가 그런 대우 받으면서까지 봐야 할 손주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손주 때문에 우리가 굽혀서 들어가 봤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성무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님, 저예요. 세라요. 현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현정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 없이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현정 씨는 성무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무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너네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내고 싶은데. 너네 엄마를 봐서 한 번은 기회를 주마.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해라.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네, 앞으로는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 모시겠어요. 그렇게 1년 만에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며느리는 현정 씨에게 진심으로 공손했고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정 씨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 오랜만에 손주 보니까 좋네. 어머님, 다음에는 제가 어머님 댁으로 아이 데리고 놀러 갈게요.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무 씨는 이런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구나. 현정 씨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라야,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마라. 네,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성무 씨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현정 씨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성무 씨와 현정 씨는 자신들의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 현정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뭘?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거 말이야. 만약 그때도 참고 넘어갔다면 성무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응, 고마워 여보. 현정 씨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거였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 이들은 힘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성무 씨와 현정 씨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